이번엔 장윤성 기자님 발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왕좌왕 자유한국당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사실상 이 전원책위원 해촉 상황까지 왔는데요. 뭐 밤사이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또 소집을 했더구만요. 네. 그 비상임위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사무실에서 김용태 누굽니까? 김용태 사무총장하고 같이 그 회의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진 것 같고요. 불만도 많이 쌓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전원책 변호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비대위가 근데 그걸 넘은 거죠. 그 선을. 그러니까 일종의 월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이 없어요. 이미 내년 2월로 비대위가 확정한 전당대회 일정을 아니다. 내년 5월, 6월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발언 수위가 세지니까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다 해서 최후 통첩을 한 셈이 되는 건데요. 그 언행에 유의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행에 유의하라. 언행에 유의하시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실 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죠. 바른미래당하고 통합전대 구상 계획이 있다. 뭐 태극기 부대가 극우가 아니다. 포용해야 된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는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원책 변호사 올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자유한국당의 그 뭡니까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려가 좀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에 나온 그 전원책 변호사의 워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 눈앞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르고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무건 수행 중인 사람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니 기가 막힌다.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마주치고 개도 마주친다. 이 소개가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 위원장이 나를 대신할 대타를 구해가면서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워딩이 굉장히 센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센 워딩이 나올 줄 비대위 쪽에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대위 내부에서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 부글부글한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오래된 얘기고 제가 가끔 통화를 해보면 굉장히 부글부글해요. 근데 2주 전인가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쩌겠냐. 같이 가야지라는 기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를 하신 거예요? 뭐 그 비대위 핵심 관계자. 우리가 핵심 관계자 해야지. 그래도 역시 예를 들면 역시 취재력을 한번 과시해 주시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예전에 김병준 위원장의 워딩 같은 거 이런 워딩이었어요. 뭐 조강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워딩과 그리고 정치평론가의 워딩을 구분 못하는 것 같다. 굉장히 완화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로하고 너는 네 권한만 해. 앞서 장윤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어쩌고저쩌고 누가 전당에 나오지 마라. 이거는 본인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진행자는 진행만 해야지 편성까지 신경 쓰고 회사에서 화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그런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부터 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분으로 보이니 그런 식으로 완화해서 표현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되니 어제 이제 최후 통첩의 요전이 나간 겁니다. 그 최후 통첩이 있은 이후에 비대위 핵심 관계자에서 제가 물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전원책 변호사의 스타일상 강하게 아마 반발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정치에 가정은 없다.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 라고 답을 하던데 그때 가서 결정이 뭐겠어요. 이미 나름대로 시나리오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 나온 데에 그런 발언들 그 안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공식 제가 조강특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구서는 뭐 김병준 위원장과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강한 톤의 반결이 나오면 그럼 비대위 입장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갈등의 소진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표면화된 거잖아요. 전당대회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는 비대위 측의 얘기는 이거예요. 전당대회는 우리가 2월, 3월 정하는 게 아니다. 원래 비대위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렇죠. 한시적인 기구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9월에 국정감사랑 예산안이 있으니 국회가 네. 그쪽에다 힘이 쏠려 있으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준비가 될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미뤄져서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2월 말이다. 네. 왜냐하면 최소한 45일 정도는 전당대회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한 45일에서 2달까지는. 네. 그럼 이제 12월에 국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치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한 2월. 이제 2월에 비대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떠나고 새 지도부가 온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총선 치른다. 이게 이제 큰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김병점 위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야 비대위를 좀 더 할래 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너 사심이 있구만.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당을 1년 정도 좌지우지하겠다고?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 김병점 위원장이 나름대로 순수하게 준비했던 걸 다 묻힙니다. 예. 그래서 더 갈 수가 없어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실까요, 이번에?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예. 이번 주에 초선 재선 의원들을 따로 그 오찬회동을 통해서 조찬회동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이 양반이 더 할 생각은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막 전원책 변호사가 시끄럽게 굉장히 많이 보이스를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에 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네. 가만히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생각이 뭐냐면 2020년 총선이거든요. 예. 아니 총선을 해야 되는데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네. 이게 뭔가 당이 좀 잘 정비를 해서 우리도 좀 해볼 만한 정당. 그래서 네. 여당은 못하더라도 제1야당으로서의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2번 당을 확실하게 좀 해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여기에서 이 안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영남 출신들하고 수도권 출신들하고 또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복잡하고 예. 이런 전략 저런 전략 그렇군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근데 어찌됐든 내부는 그런 거예요. 총선을 예.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대위 가지고 조강투위 가지고 싸우고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비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군요. 지금 예, 예. 이 초선, 재선,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첫 번째 김병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더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만하고 싶은 네. 거야? 네. 고야 스톱이야. 이거랑 그건 일단 스톱인 것 같고. 스톱인 걸로 예. 확인이 된 예.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있는 뭐 태극기 부대 뭐 관련자들이 뭐 8,000명이 입당을 했다 뭐 이런저런 예. 차기 예. 당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핵심은 공천권이죠. 누가 네. 나에게 공천을 줄 수 그렇죠. 있는가. 예. 그 그렇기 리더를 때문에 차기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걸 세우기 위한 과정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조만간 이것은 제가 보기엔 주말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은 이 전원책 변호사는 이제 전당대회를 미루자고 한 것은 보수 대통합 이런 큰 그림을 그렸던 건데 결국 혼자만의 꿈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네, 김준우 변호사님. 굳이 뭐 얘기를 제가 좀 보태면 예. 시당초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비대위였죠. 예. 야구로 치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추격조. 사실 중간개투 중에 패전처리조에 가까운 조입니다. 2018년 네. 시즌은 끝난 거예요. 자유한국당 선거를 참패했기 때문에 19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감독으로 치면 권한대행을 내세운 건데 예. 민주당이 이런 외부의 인물을 수혈해서 비대위원장 한 게 이제 김상곤 비대위랑 김종인 비대위가 있었는데 네, 네. 그걸 따라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 보수 정당을 차지하는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때부터 한 게 이제 김희옥 재판관님이 옛날에 잠깐 비대위원장을 하셨고 예. 탄핵 전후로 해서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을 하셨는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애시당초 대선 후보감이 등판하는 게 아니거나 아니면 뭐 공천권에 가는 게 아니면 애시당초 좀 성공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뉴스가 필요한데 김병준 위원장님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유명인을 한 명 또 추가로 중간 시청률을 위해서 이제 중간 투입을 이제 전원책 그 변호사님 한 거죠. 근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가장 빛난 건 JTBC의 모 프로였는데 그 방송의 핵심은 편집 방송이었다는 거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지난 연초 토론은 생방송이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좀 보태보고요. 어쨌든 누가 뭐 더 정치인으로 새롭게 좀 더 큰 체급으로 뜰 수 있냐 없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보수 정당이 특히 우리 국회에서 좀 100석 이상 차지하는 거대 정당인데 좀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기능하는 계기가 어쨌든 내적으로 좀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분들 재선 3선에만 관심 있지 않냐라고 힐난하는 보다는 어쨌든 세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희가 좀 더 감시와 질책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책 변호사님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보수통합 뭐 얘기도 있지만 본인 생각에 야 내가 지금 물갈이를 해가지고 다 가리하고 좋은 사람 갖다 놓은들 2월달에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그러면 내년 총선 공청회에서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대못을 박으려면 내가 좀 길게 가야 돼. 그래서 총선에 임박했을 때 물러나야. 최소 내년 한 6, 7월까지 하고 하면 9월, 10월 새지도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뭐 그 충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네. 아니 나는 어떤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어떤 당이든 선출된 지도부한테 공천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지도부에게 그렇죠. 공천권을 그러니까 내년에 준다는 어찌됐든 그게 내년에 2월이든 올 내년 2월이든 6월이든 총선 직전이어도 어쨌든 선출된 지도부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교체권을 가지는 법에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들한테 그걸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야당으로 하면 선출된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 지도부가. 그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요새 언론 환경이 워낙 발달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책 변호사예요. 그래서 강남에 정말 꿀 같은 지역구를 딱 교체했어요. 현 의원을 빼고 예를 들면 장윤성 기자를 당 의원을 딱 앉힌다. 그럼 여론도 우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론의 힘을 받고 지지를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보 기자가 다음 당대표로 왔어요. 장윤성 기자가 눈에 가십니다. 쳐낼 수 있습니까? 못 쳐냅니다. 현실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충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전원책 변호사가 정말 문제 있는 지역구를 잘 속가서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잘 당협위원장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다음 당대표 누가 와도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어진 권한과 본인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는 게 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지도부와 부딪히는 건 이건 저는 그러니까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너무 큰 꿈을 꾸셨다. 뭐 이런 정도 정리가 되겠군요. 이거는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이겠죠. 전원책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밖에서 보는 시선은 어떤 겁니까? 밖에 아니라 그 당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김진태 의원 당대표 출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세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8천 명이나 입당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황 전 총리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흘러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은 큰 당이고 큰 당을 움직이는 또 새로운 세력들이 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대통합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마치 탄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산을 넘어왔는데 여기서 자꾸 옛날 얘기 또 하면 되겠냐. 새로운 보스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갈망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한 시기에 있는 거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설화되면 곤란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잘 추스러서 욕심껏 한다면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같이 뭐 태극기 부대는 이재호 상임고문에 따르면 굳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합쳐서 통합보수를 해서 이번 정당의 깃발을 세워야 2020년 총선에서 그나마 해볼만 하는 민주당과 대적해볼 만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무협지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무림의 맹주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각 파벌이 지금 막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호련히 나타난 전원책 변호사가 깃발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다른 파벌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좀 진압되는 뭐 이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군요. 또 하나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요. 이제 전당대회나 당대표도 궁금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게 원내대표 경선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분위기가 좀 캐치되는 게 좀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김준우 변호사님. 어쨌든 이게 시금석이겠죠. 당 대표 경선을 가기 전에 어느 쪽에 여러 좀 뭐 개파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정치적 의견 그룹이 있으실 테니까 미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걸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뭐
KSH라는 의원님께서 조금 유력하신 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KSH. 네. 아 근데 뭐 제가 이게 선거에 네.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한 4-5분 정도가 이제 고민하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인데 아무래도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까지 차근차근 시선을 밟으면 예. 비대위 체제에서 좀 어수선하면 좀 종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원내대표 경선 이런 거죠. 사실 네. 제일 힘든 게 원내대표 경선 맞추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부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이 신속함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맞추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음 당대표 경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친박 비박 있죠. 뭐 찬탄 반탄이 있을 수 있고 수도권 영남 있습니다. 이게 예. 매매하게 개파들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쪽에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다 몰아줄 거냐. 네. 영남 쪽에 다 몰아줄 거냐, 친박에서 다 먹을 거냐, 비박에서 다 먹 이런 부분들이 몰려 있어서 그래서 예.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당대표 경선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이걸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면 영남의 출신 예를 들면 특정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남 네. 출신이 예를 들어 원내대표 됐다. 그럼 이제 다음 당대표에 표심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도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지금 김준일 변호사님이 KSH 저희가 이니셜만 얘기하고 네. 다음에 저희가 결과 나오면 맞춰보는 거예요. 언제 한대요 경선? 12월에 해 있잖아요. 12월 예정은. 예. 네. 그거 제가 다음에 나올 때 취재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맞추기가 좀. 그럼 김준일 변호사님도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한번 걸어보시죠. 지금 네. 그 기자들이요 예. 원내대표 경선할 때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들 다 일일이 전화해서 공가의 세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바른지역자로 표시해서 누가 되겠구나 이걸 해서 예측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은 비박계에서는 심재철, 나경원, 강석호, 김영우, 김학용. 아 너무 많은데요. 네, 그리고 7-8명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박계에서는 김정은, 유기준 뭐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뭐 또 그 밖에도 뭐 다른 사람들도 막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거론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당의 사실은 중심적이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잘 말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원내대표 결제 받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출연하고 이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표현의 자유나 발언의 자유가 별로 없는 정당인데 이 당에서 최근에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의총을 제대로 된 의총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초재선 입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형해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리고 뭐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관계없이 좀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그건 피로도를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주자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우왕좌왕 자유한국당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문제 짚어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태현 변호사, 김준일 변호사였습니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